코믹, 펜시, 펜타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원의 그림 교실. 색연필 교실.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자, 색연필 교실 2편에서는요. 자, 1편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순서예요. 자, 1편에서 그 기본 연습을 충실하게 색연필을 색감을 어떻게 내는 거 혹은 이 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연습을 충실히 한 친구들은 틀림없이 이번 2편에서 아주 멋진 그림을 아마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편에서는 1편과는 달리 아주 정상적인 속도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아마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그 어린아이의 얼굴부터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 그림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연필을 쥐고선 아주 부드럽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잘 보시고 여러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인물, 어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아이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연필을 아주 부드럽게 써야 돼요. 만약에 연필이 강하게 되면은 나중에 연필선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연필선이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얼굴의 형태를 먼저 이런 식으로요. 됐죠? 다음에 중심선과 눈의 위치가 나오겠죠? 눈썹,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갈 거고요. 코의 위치가 이 정도. 약간 웃는 입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얼굴 모양과 그다음에 귀, 머리카락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색칠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연필과 색연필의 이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색연필의 색깔이 연한 색깔을 쓸 경우에 까만 색깔 같은 걸 쓴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은 쓸 경우에라면 이 연필선이 이 색연필에 묻어 나오겠죠. 때문에 연필선은 아주 약하게 쓰고 꼭 필요한 선이 아니면은 다 지워버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꼭 필요한 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굉장히 아주 흐릿하게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스케치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얼굴 색깔부터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아주 부드럽게요. 여기서 만약에 진하게 자꾸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색깔을 감당을 못하게 돼요. 다른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진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색칠을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그 색깔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얼굴 색깔을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색깔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겠죠? 자, 이것도 아까도 만약에 진하게 연필선을 했다면은 여기서 연필선까지 한꺼번에 아마 묻어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이제 귤색이죠. 귤색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빛이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다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살살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얼굴 색깔이 어느 정도 다 칠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어색한 부분만 조금씩만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나 아니면은 연한 그런 미색 그런 종류로 약간 밝은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이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색깔이 또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갈색으로 눈과 눈썹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갈색으로요. 눈썹부터 아주 살살 칠해보세요. 아직도 바닥에는 처음에 그 스케치했던 부분이 아직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턱 부분에는 이런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나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머리카락 역시 갈색으로 이 머리에 그 결이 있죠?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 손목을 이렇게 잘 써서 움직이면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아주 편하죠.
이렇게 해서 얼굴은 대충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그릴 텐데요. 항상 이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여러분이 꼭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밝고 다시 어두워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까만색으로요. 이런데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될 때, 그런데 몇 군데만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그림이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과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모과를 그냥 여태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톡톡톡톡 찍어서 모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과의 형태를 먼저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어요. 자, 스케치가 끝났죠?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모과를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하고 모과 안에 들어있는 색깔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찍는 거죠. 찍을 때는 약간 밝은 색부터 찍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모과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한 번쯤은 다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 찍어서 그리는 그림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아주 그리고 나면은 아주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연필 심을 너무 가늘게 해서 찍으면은 이 점이 작아지죠. 이 점을 약간 이렇게 굵게 하기 위해서는 심도 조금 굵게 둥글둥글하게 그런 식으로 깎아서 쓰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밝은색 노랑으로 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진한색 노란색으로요. 찍어볼게요.
자, 다음은 연두색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다음은 주황색으로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갈색으로 찍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요. 이런 식으로 점이 좀 많이 찍힌 부분은 적게 찍힌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둡게 보이죠? 자, 이제 거의 다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먼저 회색하고요. 그다음에 황토색.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아주 진한 갈색으로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찍어서 그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그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독특한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여러분에게 그 수채 색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기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채 색연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물에 녹는 색연필이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수채 색연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물에 녹이는 그 과정, 그 전까지만 그리면 돼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서 아주 귀여운 동물 두 마리를 그려볼게요. 먼저 뛰어가는 토끼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할게요. 자, 귀와 이렇게 머리통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그리고요. 아주 토톰하고 짧은 앞다리, 꼬리, 뒷다리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동을 약간 크게 그리고 눈을 그리고요. 코와 수염을 그리고요. 역시 앞다리는 아주 귀엽게 자, 스케치가 끝났죠? 여기서 이제 먼저 선을 그릴 텐데요. 이 선은 여러분이 그 매직이나 나중에 이제 수채화로 색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는 그런 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한번 선 처리를 해볼게요. 자, 눈의 모양하고 그다음에 코죠. 이렇게 수염도 약간 점선으로요. 자, 토끼가 다 그려졌죠? 자, 이번에는 고양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럴 때 이 점을 너무 띄엄띄엄 그리거나 너무 촘촘하게 그려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적당한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와 토끼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필요한 연필선은 깨끗하게 지워버리고요. 자, 화면이 깨끗해졌죠? 먼저 핑크색으로 먼저 이 토끼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연하게.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수채 색연필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물감을 여기다 하게 되면 그 물감에 미처 다 녹지를 않아요. 색연필이 깨끗하게 녹아야 되는데 지금 녹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야지 물에 아마 잘 녹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수채 색연필이 아니고 그냥 색연필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색칠을 해줘도 괜찮겠죠?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한번 노란색으로. 됐죠? 여기서 이제 붓으로 깨끗한 물을 발라서 색깔이 굉장히 더 진해지죠? 그러면서 아주 선명한 색깔로 이게 색깔이 변하게 돼요. 토끼가 핑크색 토끼가 만들어졌죠. 다음에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토끼를 고양이를 칠해보세요. 자, 유리병에 이 장미꽃이 이 몇 송이가 꽂혀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그 유리컵의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유리컵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밝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 놓여진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면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저것은 이제 그 유리컵 안에 이게 담겨 있는 물의 그 높이를 아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꽃송이는 대충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 송이를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나타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주홍색이죠. 주홍색으로 그 꽃의 모양을 아주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길이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변화를 줘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나란하게 그리면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줄기를 이렇게 그려주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이게 좀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연두색과 진한 초록색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유리컵 바깥쪽을 먼저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유리컵 안쪽에 들어있는 이 줄기를 그려야 되겠죠. 자, 먼저 밝은 색으로 먼저 하고요. 그 위에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이제 어두운 색깔을 이렇게 넣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유리컵에 그 면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사실은 저 유리컵이 이제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 모양이겠지만, 둥근 모양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정면에서 옆으로 받아,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저 유리컵을 이제 보는 사람은, 저 유리컵이 이렇게 둥근 유리컵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배경 처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그 유리컵과 닿는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면 어때요? 유리컵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죠?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배경에 보이는 어떤 벽면과 그 다음에 이 컵이 놓여 있는 이 테이블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컵이 이렇게 거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런 그 색칠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약간 밝은 벽면은요, 색깔을 약간 밝은 색깔로,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색칠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아주 간단하게 정물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이 꺾어진 이 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경 처리.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풍경화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되게 어떻게 색연필을 가지고 풍경화를 그릴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림을 만약에 큰 스케치북이라든가 그런 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색연필의 선이 가늘기 때문에 그 큰 스케치북을 메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풍경화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게 작은 그런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뭐 힘들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이 가까이 있는 부분과 멀리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부분은 좀 강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은 좀 연하게 그렇게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곳은 좀 강한 색깔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부분은 그것이 원래 강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약하게 해야지 그것이 이 그림, 이 화면 안에서 거리감을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색연필로 풍경화를 그리는 요령을 한번 볼게요. 이 색연필은 풍경화를 그리기는 어때요? 그렇게 썩 좋은 화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크게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조그만 풍경을 그릴 때는 또 색연필이 아주 또 적당한 그런 도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할 때는요, 이렇게 까만색이나 그런 연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색이나 이런 황토색 같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런 골목이라든가 혹은 만약에 시골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골 풍경 같은 거 아주 풍경화 그리기가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말뚝이 이렇게 있고요. 말뚝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보다 훨씬 더 작은 거지만은 아주 크게 보이죠. 그리고 집이 한 채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구릉이 있고요. 또 이 구릉 뒤에는 이런 나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하늘로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색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색연필로 이제 이 풍경을 그릴 때는요, 어떤 그 기본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로 아주 이 연하고 부드럽게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이렇게 깔아주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날카로운 선으로 이 색연필도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더 힘을 줘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자,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른쪽에 이렇게 각진 곳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어두운 그늘진 부분 표시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나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런 그 선이 좀 더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이거는 집의 그 아래쪽에 벽돌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벽돌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내주면 돼요. 이쪽은 나무 판자로 이렇게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지붕을요, 이런 식으로 그려줬죠. 이제 이 앞쪽을 조금 더 강한 색깔로 이렇게 강조를 해줌으로써 이 뒤쪽과 앞쪽에 어떤 원근감을 강조를 해주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하늘색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입혀주세요. 만약에 강하게 그리면 되면 안 되겠죠? 아주 부드럽게. 만약에 구름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죠? 여기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굴뚝에서 나오는 선을 이런 식으로 연필로 지우게 되면 어느 정도 연필선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연기라든가 혹은 구름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갈색으로요.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풍경화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와 있고 뒤로 들어가 있고 혹은 집과 이 뒤에 있는 나무의 이런 경계, 이런 뒷부분에서 강하게 눌러줌으로써 거리감을 주는 거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의 분명한 거리감을 주고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 색연필을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점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색연필로 그림 그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색연필은 색깔이 나오는 연필이잖아요. 여러분이 연필을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색연필을 이렇게 뭐 다루기가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은 거죠. 다루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색깔을 낼 것이냐, 그리고 그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평소에 연필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은 아마 색연필도 그림 그리기가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멋진 색연필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이것으로 색연필 교실 1, 2편을 모두 마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